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테마의 진심인 남자,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벌써 목요일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한 주도 참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클럽 회원들분들께서는 좋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지만,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모두, 좋은 흐름들을, 좋은, 성투를 하고 계신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레드님, 마리텔님, 17년 됐다님, 지혜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태하, 네, 분바라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한번 신나게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올레드님 맞아요. 벌써 목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다가올 하반기를 준비해야겠죠. 상반기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두고 이제 하반기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니투님 감사합니다. 라인님 안녕하세요. 네. SR5님, 네. 이게 원래 노래를 좀 틀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제가 자체적으로 BGM을 깔고 시그니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혜님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주, 오늘하고 내일만 지나면 또 즐거운 주말이 될 텐데,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라고 또 오늘 좋은 정보들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출근길 주식은 미국 증시, 그러니까 미증시를 중심으로 조금 더 무게를 좀 두겠습니다. 왜냐면,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미국 미증시에 대해서 좀 다룰 만한, 이야기가 좀 있기 때문에, 미증시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국내 증시, 국내 섹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학신님, 네. 마이크로 상승폭이요. 마이크론 이야기도 제가 지금 바로 드릴 예정이어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미국 증시 흐름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증시는요. 죄송합니다. 목이 좀 막혀가지고. 어제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25%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은 그래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31%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을 좀 해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0.95% 상승 마감. 이렇게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 이 정고점 부분에 있다 보니까 매물 소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고점에 다다른 만큼 어떤 차익 매물 실현들이 조금씩 나왔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뉴욕 증시가 그래도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기술주 중심에서는 그래도 좀 강한 흐름들,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가 왜 혼조세 마감을 했느냐 좀 보게 되면, 특별하게 이슈가 나온 건 없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그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휴전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에 그 뉴욕 증시가 단기 급등한 뒤에 보합권에서 숨을 좀 고르는, 어떻게 보면 좀 힘을 응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업 중에서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또 급등을 하는 모습들도 괜찮았고요. 그죠?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하고 이 AI 연산의 필수적인 이 GPU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에서 대중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포함해서 시장은 엔비디아의 기술력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엔비디아가 4.33%나 급등을 했고,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구글 뭐 회사죠? 알파벳. 이런 아마존, 뭔가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전반적으로 견조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 기술주들은 좀 괜찮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요 고객사들,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 방금 말씀드렸던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도 결국 계속해서 AI 관련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젠슨 왕 CEO도 주주총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AI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고 이 컴퓨팅 산업이 AI 인프라에 대전한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기술주 상승에 한몫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의장의 발언, 상원에서 또 이제 반기통화정책 보고를 했는데 전날에 이야기한 것과는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7월 인하론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시장은 기존보다는 조금 더 비둘기파, 그러니까 완화적인 부분에 중점을 좀 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뉴욕 증시는 혼조세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는 이제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지금 154달러.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154달러 기록을 했고요. 아마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강세는 조금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엔비디아의 상승은 어디에 가장 이익이 될까요? 어디에 가장 이익이 될까요, 여러분들? SK하이닉스에 좀 좋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겠죠. 맞습니다. 확신님 기억하시네요. 제가 어제 엔비디아, 그러니까 카더라라기보다는 바클레이즈가 전망한 엔비디아 실적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닉스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외신 보도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 출근길 주식에서 최대한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혹시나 제가 놓친 내용들은 제 개인 유튜브 퇴근길 주식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좋은 흐름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 주요 고객사들이 지금 AI 관련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지금 이들 4개 기업만 보더라도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엔비디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엔비디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다.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테슬라예요. 테슬라 보시면 마이너스 3.7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하락 마감을 했어요. 주요한 요인을 보게 되면 결국 테슬라가 유럽 판매가 5개월째 부진한 판매 기록을 이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부터 볼게요. 그러면 머스크 CEO가 이끄는 테슬라의 유럽 판매는 왜 5개월째 부진할까요? 왜 부진할까요? 정답은요, 머스크 CEO의 정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정부 요일부라고 하죠. 도지 수장을 맡으면서 정치 행보를 상당히 강하게 했습니다. 두드러진 정치 행보를 보였고, 트럼프의 가장 큰 측근이다 보니까 유럽 소비자들의 반감을 산 겁니다. 그죠? 유럽의 소비자들의 반감을 산 데 더해서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약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테슬라의 지속적인 타격을 준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 써놓긴 했습니다만, 그죠? 자, 25일 단 유럽 자동차 제조업 협회가 발표한 이 신차 등록 데이터를 보면 지난 5월 유럽 전 지역에서 테슬라의 신차 등록 대수는 13,863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9%나 감소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유럽 자동차 시장 점유율도 1년 사이 1.8%에서 1.2%로 낮아졌고요. 그러니까 5월 유럽 시장의 전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작년 동월보다
동월 대비 27.2% 증가한 것에 비하면 테슬라 시장 성장세가 지금 역행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유럽에서 총 65,800대 정도를 판매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비아디 신차 등록 대수도 작년 동월 대비 397%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문제가 있긴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비아디가 지난 4월 처음으로 테슬라를 앞지른 데 이어서 5월에는 테슬라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하긴 했어요. 그죠? 그리고 테슬라 이제 로보택시가 출시가 되면서 제가 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SNS를 통해서 로보택시의 결함에 대한 영상들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 말고, 최근에 지금, 모델 S 차량의 주행 중에 이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들이 있었고, 그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는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탑재한 모델이잖아요. 그쵸? 맞지 않나요? 2024년식 이 차량에는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그리고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가 탑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이 주행 보조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고, 여기에 유족들은 피해자들이 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운전자에게 모델 S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점을 경고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런 이슈가 좀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테슬라 모델이 모델 3가 있고, 모델 S가 있고, 모델 X가 있고, 모델 Y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모델 3 같은 경우는 원래 알파벳 E를 쓰려고 했는데, 그게 포든가 어딘가 쓰고 있다라고 해서 못 썼다라고 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모델이 S, E, X, Y입니다. 섹시해요. 참 기가 막히게 모델명을 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아디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비아디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에서 테슬라의 점유율, 테슬라의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하락한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 어제 여러분들 제 퇴근길 주식, 어제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채권 가격하고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퇴근길 주식에 올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마음속의 인생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퇴근길 주식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내용들을 몇 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말미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말미에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 서클의 흐름을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보셔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실업 건수. 그러니까 고용지표죠. 고용지표하고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지표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가 매크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고, 국내에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매크로 환경 말고, 개별적인 흐름에서는 최근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있을 이 원전 고리 1호 해체 심의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K-휴머노이드 연합에 대한 이슈도 오늘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을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클,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이 종목이, 이게 여러분들 엊그제 15% 넘게 급락을 보여주고, 오늘도, 그러니까 어제도 10%, 대략 11% 가깝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미국 증시에서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돌풍이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가상화폐 자산 섹터 내에서 지금 순환매가 시작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면 한번 순환매가 나오는 모습이긴 한 것 같아요. 캐시우드 CEO도 서클 주식을 무더기로 매각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고요. 동시에 이 매도 자금을 어디로 이동시켰냐면 코인베이스 약 $130만, 그리고 로빈후드
이런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재투자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좀 조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캐시우드 CEO의 어떤 판단과 결정이 모든 것들을 대변하고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심리 자체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상자산 관련주가 이제 주요 테마로 떠올랐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미국은 서클이 굉장히 올라갔었고, 그리고 국내 가상자산 관련주도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다날, LG CNS, 신세계 INC, 이런 종목들,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자란 개념이에요.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종목이고 언제든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금 서클 인터넷 이 그룹에 투자 주의를 좀 해야겠죠. 지금은 이게 밀림일지 눌림일지는 아직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 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서클이 하락하는 이유들 몇 가지를 좀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라든지 규제 전환, 디지털 달러 구도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이 서클 같은 경우는, 상장 직후에 좀 많이 단기간에 폭등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 밸류에이션이 치솟은 상태니까, 수익성이라든지 구조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다. 주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주가라는 건 많이 오른다 싶으면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흐름 안에서 명분을 찾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회사 이익이 금리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FOMC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폭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참 웃기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증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상화폐 쪽, 특히나 이 서클 관련된 종목들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명분을 이용해서 찾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서클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 눌림,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어제 차익 실현을 좀 하셨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못 사시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서클이 밀리고 난 다음에 하락하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그때가 매수 타임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서클 내일 또 떨어질 수 있고 오늘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하락에 대한 하방 경직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루아님,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구독 신청 완료. 감사합니다. 바르셀로나님, 네, 안녕하세요. 적당히 즐겨님, 다 사놓으셨다고. 사놓으신 김에 제 개인 유튜브도 구독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장중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기대 이상의 실적 가이던스, 실적 발표를 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3% 넘게 반등을 좀 보여줬고요. 제가 캡처했을 때가 딱 이 정도였고, 자, 그러면 일단 이걸 봐야겠죠? 지표를 봐야겠죠. 자, 보시면 마이크론 3분기 매출을 보시게 되면 93억 달러 매출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37% 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망치가 88억 달러, 약 4천만 달러, 88억 4천만 달러였는데 예상치보다 매출이 좋게 나왔죠. 주당 순이익도 1.95달러로 전망치인 1.59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장에서는 0.52% 정도 약세 마감을 했고, 근데 어쨌든 마감을 하고 나서요, 마이크론 주가는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상당히 좋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3% 넘게 반등을 했다는 거죠.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대략적으로 104억에서 110억 달러 정도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월가 전망치가 98억 달러, 9천만 달러 수준인데 그것도 웃도는 수준이에요. 마이크론이 특히나 특정 항목을 제외한 조정 주당 순이익도 2.5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퇴근길 주식에도.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나오면 좋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얼만큼인지가 중요한 거고, 중요한 것은 추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간에서 지금 빠지고 있나요? 시간에서 빠지고 있나요? 제가 지금 체크를 안 하고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을 때는 안 빠지고, 근데 이건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제가 못다한 내용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은 어디서 말씀드린다라고 했죠? 퇴근길 주식. 퇴근길 주식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우리 도파민 님도 제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 퇴근길 주식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전망에 대한 부분 나왔고요. 중요한 건 이제 마이크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 풍향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AI 메모리 시장에서 지금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좀 추격하면서 HBM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이제 많은 클라우드 기업들이 계속해서 AI 인프라 확장을 위한 투자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확인되면서 결국 AI 관련된 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강력해지지 않을까라는 것들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고, 지금 계속 그 이야기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 이전에 겪었던 낮은 수익률, 마진에 대한 부분들도 점차 회복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도파민님께서 확인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직 확인을 좀 못했는데, 어찌됐건 미선물 지수 흐름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좋은 흐름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 또 이야기를 드려야죠.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그쵸, 시간이 없습니다. 못다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쭉쭉쭉쭉 나왔습니다. 이거 타임라인별이니까 제가 넘겨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네, 행복님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정도만 이야기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하고 관계가 상당히 안 좋죠. 그쵸?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제가 이거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야기하려고 한 거냐면요. 자, 하도 준비한 게 많으니까. 자, 일단 트럼프가 이란하고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 내용만 좀 말씀드리면, 이란 회에서 그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라고 천명을 했다라고 기사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다음 주 이란과 대화를 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전과 같습니다. 핵 관련돼서 이란 비핵화 합의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겠다 이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핵시설이 완전 파괴됐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다음 주에 이란과 대화가 오가게 되면 결국 이란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쟁 구도를 가져갈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핵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그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 시장에 대한 그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성 우려는 조금 더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 부분이에요. 자, 나토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면서 지금 10년 내에 2035년까지 그러니까 32개국 나토 32개국이 국방비를 35년까지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32개국이 아니고 31개국입니다. 여기에서 스페인은 제외를 좀 해야 돼요. 결국 트럼프의 압력에 나토가 손을 좀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은 이 새 방위비 지침을 거부했고요. 지금은 GDP의 2%를 지출하게 돼 있죠. 그쵸? 근데 어쨌든 스페인은 거부를 했고
트럼프는 이제 여기에 스페인을 압박하는 더 큰 계산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이게 되면 뭐예요? 방위비 증액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종목에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밑에 써놨죠, 제가. 방산주. 그동안 물론 조선 방산 원전, 그러니까 그동안 기존 주도주는 반도체와 2차전지 제약바이오였고, 새로운 주도주가 조선 방산 원전, 증권, 지주사, 은행 관련, 최근에 보험 종목도 올랐는데, 근데 방산주가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과 이스라엘이 합의를 했다, 휴전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통적인 방산주들도 같이 밀렸습니다. 그쵸? 근데 이 방산주들의 약세에서 만약에 이 방위비, 국방비, GDP 대비 합의를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방위비가 증액이 국방비가 증액이 되면 방산주에는 오히려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이제라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리고 있다.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식은 제가 보고 있는 매수의 급소는 저는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것은 밀림이고, 하락했다가 반등, 하방 경직이 나오는 것은 눌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눌림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고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 무릎에서 사는 게 저는 매수급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막 떨어지고 있다 무조건 사는 게 아닙니다. 드론 관련 분위기, 그쵸? 어제 드론 관련된 종목들도 장 막판에 좋은 흐름 나와줬고요. 이거는 제가 쭉쭉쭉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결국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그러니까 증시의 상방 가능성은 전 높다라고 봐요. 예탁금에 대한 기준 말씀드렸고, 외국인의 자금도 계속 유입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신정부 정책 드라이빙 기대감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어제는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다음 주 이란과 미국과의 대화가 나오게 되면 긍정적인 모멘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기존 주도주를 공략할지 신규 주도주를 공략할지 이것들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려오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와 일정 모멘텀을 활용하는 전략도 좋다. 근데 지금 시장은 대형주 단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대형주를 가지고 계시면서 좀 여유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그쵸? 그리고 이런 대형주 단에서 가져가는 거 말고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실 거라고 한다면 이슈라든지 일정 모멘텀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대형주 단에서도 이왕이면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슈나 일정 모멘텀을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네 포지션님, 산천님 안녕하세요. 제가 못다한 내용은 퇴근길 주식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마감 브리핑, 마감 시황 이야기 드리면서. 자,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슈라든지 일정 모멘텀을 활용한다. 지금 눈앞에 예를 들어서 뭐를 볼까요? 나토 방위비? 아니죠. 뭐 봐야 돼요, 여러분들? 당장 내일 오징어 게임 시즌3가 나오지 않나요? 공개가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런 일정과 이슈를 활용해서 공략을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최근에 올라갈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말고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어요. 좋은 기사긴 한데, 자, 5년 내에 로봇 시장, 특히나 로봇 눈 뭐겠어요? 카메라겠죠. 카메라 모듈. 카메라 모듈 시장, 로봇형 카메라 모듈 시장 규모가 2026년 400억 원 정도 규모에서 2029년 4조 7천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추천은 아닙니다. LG이노텍 그리고 삼성전기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될 카메라 모듈, 일명 로봇눈 시장 선전 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외에 중소형 스몰캡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대형주 단에서는 지금 LG이노텍 피규어 AI의 휴머노이드 로봇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쵸? 지금 공급 물량이라든지 이런 가격 관련해서는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적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으니까 이런 쪽을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로봇 카메라 모듈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삼성전기 하면 이것도 말씀 하나 더 추가로 드릴게요. 삼성전기를 이렇게 매수 추천 이런 개념 아닙니다. 삼성전기 이슈가 좀 있어서 삼성전기가 지금 아마존의 그 AI 가속기용 기판 납품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쵸? 이번 달 처음 양산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 체질 변화를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첫 AI 가속기 기판 고객사로 확보한 데 이어서 지금 엔비디아를 포함한 이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으로 공급 확대 가능성도 지금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 AI 관련돼서 파생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HBM을 포함한 반도체, 그리고 AI 챗봇이라든지 기판들, 그쵸? 이런 종목, 이런 섹터들이 지금 계속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반도체를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그 외에 파생되는 단기 트레이딩은 이슈와 일정 모멘텀을 활용하시면 좋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못다한 내용들, 마감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 헤어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헤어지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성투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식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